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선거에 브로커를 개입을 해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감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까지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먼저 공약을 걸고 경계에 진출했던 분들이신데 오히려 본인들의 이익만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서민들을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좀 관점을 두고 일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는 그 선거 브로커 뉴스를 보고 나서 투표하는 거 되게 공정하다고 믿지 않아요. 일단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사는 확실히 확대가 돼야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좀 퍼쳐서 온 국민들이 좀 알면서 또 선거에 대한 투영성이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유로입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브로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브로커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죠. 해당 단체는 시간이 흘러도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 않고 있고 보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 등장한 일부 인사 측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문을 엽니다. 페트롤 전북 JJ 언론 보도로 보는 전북의 이슈,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KBS 전주방송 총국 시청자위원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이자 전북의 소리 대표인 박지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중선 예비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들었을 때 그 이후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월요일 아침 정치쟁점 소식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두 명이 구속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이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지난주 선거 브로커 사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죠. 그동안에 27개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전라북도 경찰청 앞에서 몸통 수사를 촉구하는 이른바 그렇죠.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인 몸통을 비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촉구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그동안에 펼쳐왔는데 그중에 이제 참여했던 한 시민사회단체인 전주시민회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전주시민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실명이 공개되는 그런 내용 녹취록을 공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보도, 언론의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관심이 촉구되고 있고 파장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최근에 또 이제 관련된 업체 대표를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파장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구속된 2명 그리고 입건된 1명 외에 개발업체 4곳과 지역 정치인 7명 등의 실명을 공개했고 그 취지를 보니까 이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사회 미래는 끊임없는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취지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주아 처장님, 네. 시민사회계가 이번 사건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통 수사 확대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죠. 네,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연속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몸통을 드러내야 된다. 이 몸통에는 정치 자금을 댄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입지를 다진 정치인들까지도 그리고 당선인들까지도 이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걸 촉구를 담았고요. 예. 지금 6일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이제 전주시장 예비후보 선거 브로커 이 실태폭로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지금 기업인들까지 확대된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하면서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고발에 앞서서 6월 14일 날 공개 질의를 이 민주당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 및 조치 계획을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개 질의를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명된 선한희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내용이 6월 14일 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선거 브로커들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우들에게 있다. 그러나 자당의 경선과 본선 후보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민주당이 안하무인이다. 사태 초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깨끗한 선거 운운했던 민주당은 당원이었던 구속자 2명을 슬그머니 제명 처리했을 뿐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데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공개질의 내용 3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과 의향이 있냐. 두 번째는 당 차원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 고발 및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선거 브로커 연루자 전원 당사자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 및 재출마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이 3가지를 질의를 던졌고 이제 답변이 오는 걸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녹취록 공개됐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지? 지금 이게 전주시민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블로그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밝힌 거잖아요. 네, SNS 통해서 전주시민회를 검색하시면요. 예. 네, 계정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댓글도 아주 뜨거웠다고요.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이제 전주 시민회 방금 소개했는데요. 그렇죠. 전주 시민회 페이스북에 이제 소개를 하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뭐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었던 이제 뭐 언론인들도 많이 공감도 하고 이제 뭐 댓글도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뭐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또 분석하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공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댓글들 중에는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뭐 이런 요구들이 그리 많고요. 예. 또 이 내용을 알면서도 공천한 그런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방기, 책임 이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손 처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민주당이 지금 공개 질의한 내용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선거 브로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당의 그 책임, 당에서 또 공천하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게 된 뭐 여기에 대한 그 분노, 실망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녹취록에 등장한 당사자들 반응도 언론에서 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지원 대표님. 네, 그 해당 글에 그 등장한 일부 그 인사 측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예. 또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 또 일부 정치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예.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개발업체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현재 발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건설업체 대표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필두로 그렇죠. 앞으로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 사실 확인, 즉 진실 공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예.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가려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건설업체의 실명이 나오면서 액수까지 오고 간 그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기업도 바로 이제 그 녹취록에 공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몸통 수사 확대 촉구라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 브로커 사건의 언론사나 언론인이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만 권한유착, 우리 지역 사회에서 권한유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권한유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권한유착을 끊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권언유착, 언격유착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수사가 여론조사 업체 5곳을 수색하는 것까지 지금 확대되고 건설업체 대표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브로커 3인 중에 핵심 인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기자 언론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건으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녹취의 발화자 자체가 기자라는 점에서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해당 기자는 지역 일간지의 임원급 기자이고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에서 개혁 실천을 요구를 하는 이런 분과장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예. 하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선거 브로커들을 뭐 형님, 한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인맥을 어떻게 쌓았고 어떤 연유로 해당 커넥션에 뛰어들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이를 자세히 추적한 보도가 지역사회에서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전북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내서 뭐 예의주시하겠다, 철저하게 뭐 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이런 커넥션과 기자의 인맥을 활용한 이런 관계망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보도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와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KBS에서 신호등 하나 건너면 도청입니다. 이게. 행정과 언론이 지금 물리적 거리도 가깝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언유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내포된 의미들. 그래서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계기가 적기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행정과 언론이 가깝다 보면 역시 언론이 해야 될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 뭐 이런 부분도 문제점 제대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형님 동생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언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박지원 대표님. 네. 예, 이번에 녹취록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동안에 그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취재 뭐 관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라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평행선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거 브로커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드러난 게 권력과 언론의 이제 관계가 평행선 관계가 아니고 이제 악어새로 간다든지 서로 어떤 말 그대로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녹취록에서도 등장합니다만은 방금 우리 손차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임원급 기자도 있고 간부급 기자도 있는데 간부급 기자가 이제 그 임원급 기자를 영입하는 또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녹취록에 등장해서 저도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권력과 언론이 견제와 감시 속에서 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참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은 그렇지 않은 관계, 이 평행선이 무너졌을 때 권력과 언론이 밀착 관계, 유착 관계일 때는 사실 늘 불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 선거 브로커 사건이 바로 이와 관련된 지금 사건이거든요. 평행선이 무너져서 유착 관계 또는 공생 공정 관계, 밀착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사건들까지 이제 파행됐는데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늘 끊임없이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는 뭐 이런 또 기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취재 윤리라든지 언론 윤리 강령을 늘 뭐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또 준수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그와 관련된 제지, 법적인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처벌 대상에 오르기 전에 언론인 스스로 어떤 윤리라든지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성찰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울러서 환경단체 대표를 지낸 분도 현재 지금 뭐 이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민선 8기 출범 준비 이제 한창인데 이번 민선 8기부터 이제 자치단체장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언론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네, 좀 도지사 또는 그 도교육감 그리고 일선 시장 군수들이 일제히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갈 이제 그 도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제 교육계의 어떤
로드맵, 즉 밑그림을 지금 그려나갈 그 인수위를 뭐 꾸려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뭐 발탁을 한다든지 또는 그 특정 계층에 뭐 집중이 돼서 다양성이 없다든지 특히 이제 교육계의 경우에 뭐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충이라든지 학습 애로사항을 잘 아는 교사 출신들이 부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어찌됐건 지금 시군으로 다 지금 확산되는 이런 인수위원회 역할들을 언론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평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4년 동안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비평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통 나오는 지적이 이제 인수위의 전문성, 다양성이 부족하다. 캠프 때 인사들로 구성됐다. 또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의 인사 발탁, 뭐 인사 편중 이런 대목에서의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네. 이제 인수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이제 기초단체장들이나 이제 도지사의 인수위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과 관련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보도들을 봤더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직 인수위 출범 제 역할을 할까. 전주 MBC 같은 경우도 도지사 인수위 인선 불명예 낙마 인물도 그리고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에서 교사 없는 교육감 인수위 비판 보도가 나왔고요. 예. 서거석 인수위 출범 진보단체 다양성 없어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장의 신속한 업무 파악을 돕고 이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선 8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취임식 준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보시면서 어떤 역할을 그렇죠. 하는지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수위 할 때 항상 인수위 구성을 보면 인수위 구성 인물들을 보면서 이 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민사회 단체나 이제 이런 곳들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인수위 구성 자체가 이제 측근 이제 논란도 있고 측근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인수위 구성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과정들 예산 사용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계획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수위 중요하죠. 4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회에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더 잘 인수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언론으로부터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 현실 박주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우리 손차님 지적했습니다. 네네.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7월 20일까지 뭐 제한이 돼 있어요. 많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기간에 그동안에 그 후보 시절에 내놓은 숱한 그 공약들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과거에 그 이루어온 집행부와 연계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뭐 점검하고 또 앞으로 그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로드맵을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 선거 캠프인이라고 해서 어떤 보온성 인사라고 해서 특정 인맥 또는 특정 인사들이 구성된 이러한 어떤 인수위원회라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다양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 막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도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게 지금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신분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1억 원 안팎의 이런 운영비 혈세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언론 보도 내용 짚으면서 쓴소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기사들에 대한 소개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좋은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로 문제의 지적 이게 한정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도를 보다 보면 좋은 보도, 꼭 보셔야 될 보도들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 전후를 나눠서 이제 민원련에서 선거 전에 필독하고 가야 될 보도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이 보도만은 좀 챙겨보자라는 의미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평가와 그리고 이제 인수위 아까 평가했던 이런 보도들, 이런 걸 소개하는 보도들을 선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선거 전에 필독 이제 1탄으로는 4가지 정도로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유권자들에게 꼭 읽어보고 가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새로운 시도보인 KBS 전주총국의 유튜브 콘텐츠,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을 방문 면접해서 후보자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 소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 M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제 선정 과정부터 이러한 시민사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러한 상향식 참여를 고민했었던 이런 기획 보도 관련해가지고 추천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 모니터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보도가 광역과 교육관과 기초단체장의 쏠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 JTB 전주방송에서 우리 동네 비례대표 기획보도를 연이어서 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연속돼서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전북일보는 MZ 정치인을 만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획보도를 했는데 지역에서 출마한 이제 청년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 후보자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기획보도를 끌어왔는데요. 이 보도가 선거 전에만 이어진 게 아니고 선거 후에는 이제 선거 후에는 MZ 세대와 전북 정치라는 이름으로 보도 제목으로 해가지고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들고 청년과 정치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구현돼야 되는가를 기획 보도로 또 내걸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님은 기억에 남는 선거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민원연에서 이제 뭐 필독 기사 뭐 이런 걸 선거 전후로 구분을 해서 아주 잘 명확하게 이번에 그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해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홈페이지 가면은 그 선거 전후에 그 좋았던 기사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사가 어떤 그 피상적이고 단순 전달이라든지 단순 비교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모니터 감시단에 의해서 또 평가가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대부분의 그 일간지라든지 방송통신 언론의 어떤 유형을 보면은 보도 유형을 보면은 뭐 스트레이트 기사도 많았습니다만은 주로 광역 뭐 도지사라든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주로 시익 단위에서도 좀 비교적 큰 시 그리고 교육감이라든지 도지사 이런 것들 선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선 시군이라든지 또는 기초자치단 기초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선거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또 풀뿌리 주간 신문들이 그러한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을 그렇죠.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기초의원이라든지 기초단체장들을 인터뷰하거나 예.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거나 이런 어떤 보도들이 좀 돋보인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 같은 경우는 뭐 방송사보다도 더 많이 김제 관련된 후보들의 토론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려서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 것 이것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정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보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서 이제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를 좀 재가공해서 이제 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건 지금 시범 사례처럼 만들어진 콘텐츠지만은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청각장애인들도 알 권리, 그다음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좀 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지금 이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법정 토론회만이라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좀 수어 통역사들이 더 배치가 돼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선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보물까지도 좀 확대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특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돼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예. 선거 기간 풀뿌리 언론의 역할에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같은 경우 선관위와의 선관위에서는 오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패싱 문제도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대목에서 풀뿌리 언론의 역할, 존재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그렇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선거 기간에 김제 시민의 신문이라든지 완주 신문이 예. 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특히 김제 신문의 신문의 경우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뭐 5차례 이상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호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거 인터뷰라든지 이걸 직접 시도를 해서 여타의 일간지라든지 방송 통신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선거보도 시스템을 지역에 이렇게 뿌리내리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런 풀뿌리 언론의 말 그대로 그래스루트 저널리즘의 기본을 잘 보여준 그런 뭐 형태였는가 하면은 또 지난해에서는 안타깝게도 선거가 끝나고 이제 투표 당일날 끼워넣기 취재를 이제 뭐 허용을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뭐 이어가는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사태도 있습니다만은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취재단 네, 그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허용하지 않는 편파성, 뭐 특혜성 논란 때문에 참 뭐 뒤끝이 사실 좀 뭐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풀뿌리 언론들이 사기가 또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드는데 뭐 지난해에서는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 어찌 됐건 뭐 특별하게 뭐 차별화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 같은 걸 잘 좀 마련해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취재 선거 보도의 어떤 그동안에 늘 뭐 가이드라인을 준칙하고 언론사들에게 공지했듯이 투표장에서도 어떤 차별이 가해지지 않는 이런 어떤 투표 현장의 취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에서 풀뿌리 언론을 얼마나 볼까? 이 유료 독자가 얼마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 신문이 유료 독자가 2,000부 이상 나가고 있고 무주 신문도 2,000부 이상. 지역 일간지 대다수도 대부분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000부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풀뿌리 언론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는 국민. 사실 지난해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난 신문을 보라보는 유료 또 독자도 있고 보면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 이게 뭐 꼭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어떤 장점이잖아요. 그런 대목에서 풀뿌리 언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더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사실 뭐 저희 페트로전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보도국에서 저녁 7시 뉴스에 풀뿌리 K라는 코너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라는 점 있다면 좀 손주아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선거보도 모니터를 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0% 심할 경우에 90%가 선거 시기에 이제 광역 도지사 뭐 교육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고 10% 이내에서 강역 의원과 기초 의원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예. 보도도 굉장히 이벤트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치중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런 기초의원들에 대한 검증과 소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언론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풀뿌리 K 코너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건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사회만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폭넓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문제가 공론화되기 위해서 심층 취재라든지 방송과 신문의 협업, 이제 광역 차원과 지역 차원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현 대표님 아울러서 전북의 저널리즘을 모니터 분석해보는 이 코너에 대해서도 좀 더 주문하고 싶은 내용.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도 뭐 여력이 닿는 만큼 선거 토론회도 진행했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물론 군 단위까지 소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또 페트로전북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평상시보다도 많이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예. 대단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서의 우리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이 상당히 청취율을 넘어서 뭐 젊은 청취자들도 사실 많이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풀뿌리 언론의 어떤
우리가 저변의 확대도 사실 우리 페트롤 전북에서 사실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시도를 했던 걸로 예.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KBS 텔레비전 우리 전주 총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풀뿌리 K라고 하는 매주 수요일 날 지역의 풀뿌리 저널리즘과 함께하는 협업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KBS 뉴스룸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KBS 본사 차원의 이제 풀뿌리 저널리즘으로 확대돼서 그렇죠. 지금 경남 창원에서는 우리 전주에서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과 비슷한 뭐 이런 형태의 경남 세븐 뉴스 세븐 경남이죠. 풀뿌리 언론 K를 그쪽에서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도를 하는데 예.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뭐 그런 양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페트롤 전북이 이번 선거 기간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비록 소소하지만은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뭐 고려를 해서 뭐 인터뷰라든지 그동안의 그 소수자라든지 약자층들의 어떤 목소리, 소소한 이런 대변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예. 더욱 다가가는 밀착하는 이런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아이고 좀 제가 칭찬받으려고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 더욱더 저희도 힘을 내야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도지사 시장군수에 집중되는 현상 속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가운데서 활약 또 아울러서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을 풀뿌리 언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저희가 협업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 좀 더 꼼꼼히 촘촘하게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두 분께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뭐 쓴소리만 하는 전북의 저널리즘 이 시간이 아닙니다. 언론의 순기능, 언론의 정론의 역할 속에서 좋은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바로 쓴소리 때문이 아니라 또 좋은 기사를 기대하는 그런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주호 처장님. 네. 지금 풀뿌리 신문들이나 이런 역할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이 좀 거론되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봐주시면서 정말 지역에서의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언론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네,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동안의 뭐 교훈이라든지 성찰 또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일당 독식구도 더군다나 지금 선거 브로커라고는 우리 6.1 지방선거와는 최악의 어떤 오명이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판도를 사실 뭐 좋지 않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부각시킨 뭐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인수위들이 뭐 가동이 돼서 꾸려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부터 언론들이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험난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언론의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 그리고 전북 민원연의 손주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보기도 가능합니다만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함앵커 간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일도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